32장 읽어보겠습니다. 32. 만일 한때라 전우가 없은즉 두 문의 정예에 돈과 점에 다름이 있나니 어찌 한때에 아울러 행하리요. 곧 도노문에는 자성문을 의지하여 공적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공용이 없는 것이요.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두 문의 근기가 돈점이 다르고 우열이 명백하거늘 어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나이까. 청컨대 나를 위하여 알려주시와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소서. 대답하되.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다 그냥 끝까지 하시죠. 대답하되 해석이 명백하거늘 네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도다. 말을 따라 사량을 내면 점점 의혹이 날 것이요.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신란할 것이 없나니라. 만일 도노와 점수 두 문에 나아가 각각 행하는 바를 판단할진대 자성문 정해를 닦는 이는 이것이 도노문에 공 없는 공을 닦아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스스로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요. 자, 한때라 전우가 없은즉 두 문의 정예에 돈과 점이 다름이 있나니 어찌 한때에 아울러 행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과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전우가 없다. 두 문의 정예에 돈과 점에 다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과 점이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은 돈이고 점은 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도노 점수는 도노는 그 경지고 점수는 그 경지를 유지하는 게 점수예요. 그러면 돈하고 점이 달라요? 경지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문의 정예, 그러니까 수상문 정예와 자성문 정예죠. 이 두 문의 정예에 돈과 점이 다름이 있나니, 그죠? 다른 거를 어떻게 한때에 아울러 행해요?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순서가 있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노 점수는 어떤 거예요? 도노의 경지를 유지하는 게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도노가 점수고 점수한다고 해도 그거는 도노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도노하고 점수가 경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선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지가 다르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르니까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도노 점수가 다른데 동시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에 아울러 행하리요. 여러분, 이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 한때에 아울러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도노 점수지 도노 이후에 점수고 점수 이후에 도노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곧 도노문에는 자성문을 의지하여 공적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공용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도노문에는 자성문에 의지하여 공적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공용이 없다라고 할 때 공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망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들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애쓰고 힘들고 수고롭고 무언가 결과를 이렇게 그런 어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공들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들임이 없다고요. 자성문을 쓴다, 자성문에 의지해서 공적영지를 임의로 운전하면 공용이 없어요. 뭔가 애쓰고 힘들이고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애쓰고 힘든 거는 무언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변화를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계속 있게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건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도 손을 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애쓸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용이 통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공용이 없는 것이요,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맞는 말이죠. 또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앞의 전제는 두 가지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선우가 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지금 도노문 중에서 자성문과 점수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두 문의 근기가 돈점이 다르고 우열이 명백하거늘,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돈점이 다르다. 돈점이 달라요? 아니지. 자성문 정에도 도노를 기반으로 한 공부고 수상문 정에도 도노를 기반으로 한 공부예요. 똑같아요. 다만 번뇌가 자꾸 먼저 만나진다는 게 다른 거예요. 번뇌가 자꾸 먼저 만나죠. 자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번뇌가 먼저 와. 그리고 번뇌가 먼저 오니까 대치하는 공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두 분의 근기가 돈점이 다르다? 벌써 여기서 이상하죠? 우열이 명백하다? 우열은 이제 뭐죠? 수월하지 않음의 우열은 있지만 실제 우열은 없어요. 경지에서의 우열은 없는 거예요. 명백하건 어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나이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도노가 뭔지 점수가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수심교를 읽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앞에 것만 살짝 얘기하면 깔끔한데 뒤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청컨대 나를 위하여 일러주시고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소서. 자, 대답하되 해석이 명백하거늘 네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도다. 이 멍충아. 멍충아는 없지. 해석이 명백한데 왜 자꾸 쓸데없이 생각을 내냐. 이 명료한 말에 대해서.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해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을 따라 사량을 내면 점점 의혹이 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공부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론상 우리 원불교 공부에서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많이, 원불교 공부에서 심각하게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이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문을 보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르고 무슨 산마력 공부하고 사은 공부하고 무슨 좌선법, 연불법 이런 거 공부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 무시선법이고 뭐 저 일상수행요법이고 이런 거 뭐 상시응용 주의사항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론상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르고 공부하니까 언어만 분석만 하고 언어만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든 건 많아지는데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정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대종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종경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따라 사량을 내면, 그러니까 말 따라서 생각을 내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내면 계속 생각을 만들어낼 뿐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가에서 지금 여기 선가잖아요. 선가에서는 그래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구, 선가에서 화두할 때 화두가 일구가 있고 이구, 삼구가 있어요. 구라는 건 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서 끝나야 되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 다 생각이다 그래요. 첫 번째 말에서 끝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이게 일부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야,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2구가 되고 3구가 되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구에서 알아들어야지. 2구, 3구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쌓았어요. 말만. 그 지금도 말을 많이 쌓으면 공부인 줄 알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신랄할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신랄할 것이 없다. 자, 보세요. 뜻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 종교의 종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장 핵심된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뭐 설명 체계인 것 같고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뜻이라고 하는 건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주로. 예. 종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런 거는 전부 다 뭐냐면 경지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뜻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잘 이해를 한다는 뜻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 아니에요. 예. 뜻을 얻는다는 거는 그 말이 가리키는 그 경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신랄할 것이 없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무슨 가타부타 무슨 맞네 틀리네 무슨. 자, 그 다음에 만일 도노와 점수 두 문에 나아가 각각 행하는 바를 판단할진대 자성문 정해를 닦는 이는 이것이 도노문에 공 없는 공을 닦아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스스로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요. 말은 복잡한데 그냥 자성문 정해를 닦는 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문에 공 없는 공을 닦아. 공 없는 공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예, 공 없는 공이에요 그게. 공 없는 공을 닦아. 공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애씀이 없이 드러난 그 공을 공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노력하거나 뭐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공을 닦아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뭘 아울러 운전한다는 거예요? 정해를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그 뭐냐면 정도 사실은 공한 자리고 해도 사실은 공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게 도노문의 자성문 정해다 이 말이죠. 자성문 정해 도노문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많이 필요하냐? 중생의 번뇌는 수도 없는데 그러면 중생의 번뇌마다 약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냐? 그렇지 않다고요. 예. 처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그냥 청정한 자리 챙기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교무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거지가 노숙자가 1000원 한 장 돈 좀 주세요. 술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그러면 나는 종교인이고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헷갈리죠. 왜냐면 대종경에서는 주라고 했어요? 안 주라고 했어요? 당신이 복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 돈 주면 당신이 나 복 줄 수 있어요? 그런 잔인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돈 받으면 뭐 할까요? 바로 술 먹으러 가요. 10중 8구 그냥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값 떼주는 거거든요. 그냥.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절대 구걸하러 안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 당신 사지육지 멀쩡한 사람이 술 마시고 말이야 누구한테 돈 달래?
이러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아저씨 제발 좀 가족들 걱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번 한 번은 내가 줄게,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돈을 줬냐 안 줬냐가 지금 여기에서 중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에요.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또 줄지 안 줄지 명료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인간이 그 항상 그 뭐랄까 경계선상에, 선악과 시비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항상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적인 거예요. 고민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도냐, 그 고민할 때 청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렇게 해도 돼요. 나름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행동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청정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야 그럴 때는 줘야 돼, 아니야 그럴 때는 안 줘야 돼, 아 그래, 딱 정해놓고 다음번에 오면은 안 줘야 되니까 안 주고, 다음번에 오면 줘야 되니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명료한 답에다 세우면 안 되고 고민하는 자리에다가 자기를 놔두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공부는 고민하는 곳에 자기를 둘 때 항상 유연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존재가 되면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린 존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계선에 두세요. 경계선에. 네, 잠깐만 기다려요. 치가 다 보면서 해요, 제가. 자, 보세요. 이거 영상에 다 들어가. 나 이름 밝히는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정한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하는 것은 시비를 나누는 그 결론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시비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문장은 33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뒤에는 수상문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성문정에는 상당히 간단하죠. 자성을 알면은 자성문정의 공부는 진짜 명료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32장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